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29위를 차지한 야생지대입니다. 영화는 충격적인 첫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산골 오두막에서 촉수괴물과 정사를 나누던 여주인공 베로니카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유성에서 나온 외계 생물체를 외딴 오두막에서 노인 부부가 연구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외계 생물체에게 매료된 베로니카는 수년간 그곳을 찾았습니다. 베로니카,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이야.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괴생물체와 함께 있던 베로니카는 점점 과격해지는 괴물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를 물었어요. 또 다른 여주인공인 알레안드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자기만 만족하는 섹스로 결국 목욕탕에서 자유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밖에서 주책 없는 아이들의 소리에 자위마저 깨지게 됩니다. 병원에 온 베로니카는 간호사로부터 상처를 치료받게 되는데 마음도 착한 훈남 간호사는 알레의 남동생 파비안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파요. 그럴 거예요. 상처가 많이 깊어요. 광견병인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물었던 개가 광견병이 있었어요? 글쎄요. 아닐 거예요. 베로니카에게 호감이 있는 파비앙은 알레에게 다음날 그 개를 찾으러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한편 알레의 남편인 앙헬은 직장에서 동료와 가벼운 시비로 싸움을 하고 클럽에 오게 됩니다. 인생이란 부질없는 것. 눈물 흘리며 태어나 눈물 흘리며 끝나는 그것이 바로 인생. 인생 참 부질없네. 술 취한 남자들의 노랫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뒷방에서는 앙헬과 파비앙이 한창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 매부지간인 앙헬과 파비앙은 둘 다 게이로 두 사람은 서로 사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총성이 들리더라니까. 귀에서 삐소리가 날 정도였어.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고 머리엔 구멍이 뚫려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야.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거리다가 결국 체념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 모습을 쭉 지켜봤지. 몇 살 때였어? 11. 아님 12. 아버진 사슴 내장을 꺼내서 구이 요리를 했어. 난 그날 밤 먹은 걸 다 토했고 고기 못 먹는 게 그때부터야. 이리 와봐. 또 하려고? 다시 병원에 온 베로니카는 간호사 파비앙과 서로 말이 잘 통하는데 베로니카는 파비앙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재미있는 분 같으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네요. 저 곧 헤어질 것 같아요. 애인이랑요? 속상하시겠네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섹스 좋아해요? 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안해요. 이래서 친구가 별로 없나 봐요. 언제 한번 저랑 춤추러 가요. 좋아요. 저희 누나도 부를 생각이에요. 숲속의 노인 부부들은 그동안 연구한 것을 검토하는데 아내는 베로니카를 오지 못하게 하기로 합니다. 상태는요? 안 좋아. 점점 나빠져. 직접 볼래요.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위험한 짓이야. 딴 사람을 찾아야 해. 내가 말했던 남자 간호사 어때? 한번 데려와봐. 파비앙은 베로니카를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서 앙헬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갈등을 표합니다. 그리고 파비앙은 앙헬의 연락을 계속 피하면서 베로니카를 따라 숲속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파비앙은 베로니카와 함께 춤을 추러 클럽에 오는데 그곳에는 누나 알레와 매부 앙헬이 함께 있었고 앙헬은 베로니카와 어울리는 파비앙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결국 파비앙은 자기를 찾아온 앙헬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충격을 받은 앙헬은 엄청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비앙이 두개골 뇌진탕 및 성폭행으로 혼수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베로니카와 알레는 파비앙의 집에 갔다가 파비앙의 전화기에서 앙헬이 보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답장해. 호모 새끼야.
면상이 작 같은 새끼. 만나면 개지게 패줄 테다. 전화 좀 해, 못 참겠어. 앙헬과 파비앙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 앙헬이 범인으로 몰리는데 실제로는 베로니카가 파비앙을 괴생명체에게 안내해서 다치게 한 것입니다. 알레까지 앙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앙헬은 파비앙의 폭행과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베로니카와 알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베로니카가 알레의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알레는 숲속의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알레는 그곳을 지키는 노부부의 안내로 촉수괴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괴생명체는 알레에게 무한 쾌락을 주게 됩니다. 몸이 붕 뜨는 기분일 거예요. 잠깐 동안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무서워할 것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운석이 떨어져 생긴 작은 구멍엔 동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강력한 욕망에 휩싸여 있었어요. 본능적인 욕망 말이에요. 저 안에 있는 건 우리 태초의 본능이에요. 가장 깊고 순수한 우리 본능이 현신한 거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지려는 것뿐. 한편 베로니카는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낯선 남자에게 무미건조한 정사를 치른 후에 데려가 달라고 매달리지만 남자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앙헬은 알레와 재결합을 협박하며 폭을 행사하고 총으로 협박을 하다 오발로 자기 다리를 쏘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던 알레는 다리를 못 쓰는 남편을 오두막으로 끌고 가는데 오두막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베로니카가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앙헬도 괴생물체에게 죽임을 당하고 앙헬과 베로니카의 시신이 구덩이에 버려지는데 영화는 시체가 점점 쌓여간다고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레이첼입니다. 79년생인 아마트 에스칼란테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16년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데 감독은 이 영화에서 남녀 간의 위선, 동성애 혐오, 남성 우월주의, 가정폭력 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괴운석과 태초의 욕망을 뜻하는 노골적인 여성의 성기 표현과 자극적인 동성애 장면, 촉수괴물의 등장 등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괴생명체는 부정한 권력, 무능한 공권력, 빈부격차 등으로 해석되지만 마약과 카르텔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특히 괴생명체를 마약으로 생각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딱 들어맞기도 합니다. 태초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라는 대사와 함께 여성의 사타구니가 클로즈업되고 모든 동물들이 교미를 하는 특수 효과 등이 충격적입니다. 영화는 파괴와 애정을 선사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촉수 외계의 생물체가 등장해 기묘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여성이 무너지고 실패한 결혼 생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며 멕시코의 식보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인데 로튼 토마토 평점은 86%로 호불호가 심한 내용이며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감독인 아마트 에스칼란테는 197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감독 겸 작가로 라 레지온 살바예, 헬리, 로스 바스타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인공 알레 역의 루트 라모스는 멕시코 티후아나 출신 배우 겸 퍼포머로 과달라하라에 있는 월반떼 알비노의 멤버입니다. 2020년 실바나 라자로 감독의 데뷔작 칸시온 데 인비에르노에 출연했으며 스페인 말라가 축제에서 마리아나 곤잘레스의 프레탈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주인공인 베로니카 역의 시몬 부치오는 라 레지온 살바예, 엘데서 데 아나, 엘 카세로에 출연한 스페인 배우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 봄날이 다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